함께 살며 사랑하며 유혜연의 가정사역 교실입니다. 이제 정말 2017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2017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 또 하나님과의 약속, 또 스스로의 약속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17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2017년 1월 1일 그때 세웠던 계획들 아니면 약속들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2017년의 마지막 끝자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사랑하며 오늘 시간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부부는 무엇으로 살까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부부는 언약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약속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한 그 언약을 갖고 또한 주님께서 중개자로 쓰신 그 언약을 갖고 산다고 첫 번째 시간에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떠남. 우리를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그렇지만 이 떠남이 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나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유교 문화권에서 이 떠남이라는 것이 삶으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만 꼭 떠나야 연합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연합이었습니다. 떠나고 나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에서 같이 나눴던 것이 연합의 두 가지의 모양, 두 가지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연합에는 순간적 연합이 있고 지속적 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4번째 시간, 행함입니다.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3번째 시간에 제가 지속적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혼 선포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 연합은 그 부부가 된 그 순간 후부터 정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지속적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 연합이 정말 아름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행함입니다. 행함.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당연히 여러 가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있는데 가정사역을 강의하면서 나누면서 꼭 짚고 넘어가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누차 강조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가정사역 딱 이렇게 하면 항상 많이 공부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아내들아,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구절을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공부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오늘은 행함이라는 두 단어로 간략하게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선을 봐서 누가 소개를 해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애를 할 적에는 다 아시겠지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주고 요즘 연애하는 젊은 커플들을 보니까 이벤트 11월 11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빼빼로데이라 그러잖아요.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2월달 되면 발렌타인데이 있어서 꽃도 주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화이트데이 있고 이런 모든 이벤트들 생일도 있고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연애를 할 때에 어떤 자매들은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사모님, 연애를 이런 이벤트를 하고 이런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데 정말 이 남자랑 같이 결혼을 해야 될까라는 확신이 들 때가 어느 때예요? 어떠한 생각이 들으면 이 남자랑 살면 괜찮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좋은 사람 아니면 남편이 될 만한 사람으로 내가 여기고 있구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하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이벤트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이벤트가 사실은 돈이죠. 이런 모든 돈 씀씀이가 없으면 이런 이벤트가 할 수 없잖아요. 꽃도 사야 되고 풍선도 사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빼빼로데이면 빼빼로도 사야 되고 생일이면 생일 선물도 사야 되고 케이크도 사야 되고 데이트를 하려면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자매들이 여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깝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자매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신랑 될 만한 사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연애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고 데이트할 때 영화도 보고 모든 것을 돈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게 모든 것이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거는 결혼으로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기는 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은 짚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함과 무슨 영향이 있는지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받고 선물을 받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돈 너무 아까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연애할 때는 다 아시겠지만 그런 모든 것 선물, 이벤트 이런 모든 것 플러스 사랑의 고백 빠질 수 없잖아요. 참 예쁘네. 참 귀하네. 나는 너랑 있어서 좋아.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니? 너는 언제부터 예뻤니? 날 때부터 예뻤니? 사랑해. 이런 모든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연애할 때의 행함과 결혼을 하고 나서의 행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모든 사랑의 행함들 여자친구가 좋아했어요. 자매가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결혼을 했겠죠. 그 모든 행함이.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하고 또 항상 만나면 예쁘다, 칭찬하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백하고 이런 모든 그 행함 자체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행함이 계속된다. 들으시는 자매님들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런데 그 행함만이 계속된다. 그런 것만이 계속된다. 쉽게 말하면 달달이 생활비를 아니면 월급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연애할 때 했던 그 모든 이벤트, 선물, 꽃, 빼빼로, 인형 사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 남자친구는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랑의 행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애할 때의 사랑의 행함과 결혼하고 나서의 사랑의 행함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연애할 때의 사랑의 행함 플러스 결혼하고 나서의 생활 속에서의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좀 서론이 장황했는데요.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마지막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연애할 때의 행함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지속되고 생활비를 그대로 똑같이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아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영화 보고 주말이면 놀러 가고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행함. 그래서 부부는 연애하는 커플은 행함의 모습이 다르지만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마지막은 행함입니다. 이 행함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생활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언젠가 한번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정말 신혼부부에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랑을 마음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몸으로 해요. 행함,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 사람이 있는 시간이 귀하겠어요. 좋았겠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밖에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영화도 늦게까지 보고 야식도 시켜 먹고 그리고 주말에 놀아요. 그리고 밤 늦게 자고 그러다가 월요일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밤까지 늦게까지 영화 보고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던 부부였는데 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 마시고 야식도 먹고 그러다가 집안은 야식 먹은 설거지며 쓰레기며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고요.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월요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집안은 엉망입니다. 이제 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입고 나갈 옷들이 제대로 빨아져 있고 접혀져 있지 않습니다. 집안은 엉망이기 때문에 치우고 나갈 수도 없고 안 치우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전날 늦게까지 놀고 술도 한잔 마셨기 때문에 지각을 할 정도로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화를 내고 왜 네가 어제 저녁 때 좀 일찍 정리하고 치우지 않았을까? 남편은 아내에게 왜 빨래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개놓지 않고 서랍에 넣어놓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갖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재미있게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젯밤에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랑 결혼해서 너무 좋아 이런 모든 고백들을 했다는 거죠. 맛있는 것도 먹었고 좋은 시간도 보냈고 재밌는 영화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실질적인 생활을 하러 가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삶에 행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도 있고요. 아이를 낳는데 남편은 아이를 당연히 예뻐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습니다. 목욕 한번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예쁘네. 당신 수고했어. 행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알아도 그런 것들은 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기저귀를 간다거나 아이를 씻긴다거나 하는 것들은 책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훈련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서로가 사랑한다는 말은 하는데 그 말이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맛있게 지어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놓고 TV를 보러 갑니다. 아내는 뒷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내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발적으로 설거지도 한 번 안 해주고 자발적으로 빨래도 한 번 안 하고 빨래를 한 번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래가 안 돼 있다고 제대로 와이셔츠가 데려져 있지 않다고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라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조차도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의심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정말 사랑이 있고 없고의 의심이 아니고 사실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는 어떠한 섭섭한 감정을 의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행함입니다. 행동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때때로 꽃도 사야겠죠. 때때로 빼빼로도 사야겠지요. 때때로는 인형도 사야겠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행함은 연애할 때 어떤 그런 것들과 맞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나서 너무 결혼 생활이 삭막해요. 꽃도 없고 빼빼로도 없고 선물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다 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아주 작은 사랑의 표현의 한 부분이고 정말 사랑의 표현, 정말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함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저희 아내들과 함께 강의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들에게 한번 질문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정말 멋있다. 섹시하다. 나 정말 결혼 잘했다. 라고 느끼는 남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는 경우 몇몇 신혼부부들은 그런 얘기 했어요. 꽃을 하나름 사갖고 올 때예요. 아니면 예쁜 속옷을 사갖고 올 때요. 하고 말하는 신혼부부 한두 자매가 있긴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정말 기르면서 결혼 5년 차, 10년 차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설거지를 해주는 뒷모습. 그 등판이 그렇게 넓고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섹시해 보였다. 백큐을 밀어주는 그 팔뚝이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섹시해 보였다. 아이를 씻겨주는 그 두 팔과 두 가슴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그 뒷모습이 든든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다. 모두 그런 말들이었어요. 자, 우리의 행함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서 말해보자면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깊은 것, 이런 것들을 바라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부부, 무엇으로 사는가? 마지막은 참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정말 큰 것, 굉장히 큰 집을 사고, 굉장히 큰 차를 사주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의 모습들은 소소한 행함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만들고 남편을 위해서 옷을 잘 빨고 너무 제가 촌스러운 아내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소소한 것들 아니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집을 치워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운동 경기를 하며 놀아주고 이러한 세세한 행함 속에서 부부는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속적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지속적 연합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것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소소한 삶 속의 행함 이런 것으로 하나하나 채워져 나갑니다. 사실은 한국 남성들은 이 언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아요.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단어 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상담을 오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할 적에 불평 아닌 불평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밖에 나와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누굴 만나서 오늘 뭘 먹었어요? 이렇게 아내는 소소한 얘기들을 듣고 싶은데 남편은 다 좋았어. 괜찮았어. 피곤해. 밥 먹자. 라고 넘긴다는 거죠. 그 대화 속에서는 정말 이 남자가 무엇을 먹는 자체를 알고 싶은 아내들은 별로 없습니다. 국수를 먹었던, 밥을 먹었던, 햄버거를 먹었던, 그게 참 굶었던, 그죠? 사실은 그게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루를 지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와 어떤 얘기들을 나누었을까?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지내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서 간접적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그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남편 되시는 분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내들이 원하는 것 굉장히 큰 것들이기도 하지만 정말 소소한 행함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일매일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쯤은 어느 집에 가서 무슨 밥을 먹었는데 당신이 한 것보다 맛이 없더라. 아니면 어느 집에 가서 무슨 맛있는 걸 먹었는데 다음은 당신이랑 가서 먹었으면 좋겠더라. 그런 한두 마디가 아내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큰 것. 무엇을 우리가 굉장히 큰 것. 어디 가서 저희가 로또를 맞아서 굉장히 큰 집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소소한 행함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남편분들, 아내분들, 오늘 하루에 한 가지 잊지 마시고 소소한 사랑의 행함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하루에 두 가지 잊지 말고 사랑의 행함, 소소한 사랑의 행함을 실천할 적에 이것이 지속적 연합을 더욱더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 하루에 두 가지 이러한 소소한 사랑의 행함이 정말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어진다면 우리의 부부들은 정말 든든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부가
건강하고 든든하고 행복하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역시 건강하고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바라보는,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사역 대상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도 아, 저게 가정이구나. 저게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구나. 라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습합시다.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첫 번째는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떠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합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행함. 그런데 이 행함은 소소한 삶 속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많은 곳에 흩어져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지난 4시간 동안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적에 우리 부부들은 언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떠났기 때문에 온전히 연합할 수 있고 그 연합함과 동시에 하루에 소소한 사랑의 표현, 행함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고 건강하고 든든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1, 2, 3, 4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혜연 감사합니다.